방사능이 범위가 엄청 넓다고 해서 뭐 루머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기준이 뭐 명확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안 사죠. 아유, 걱정되니까 문제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고 안 사야지. 저런 거 다 어디 있나요? 나쁘다면 다 나쁜 거고. 다 믿고 먹어야죠, 뭐. 그거를 단속을 잘 해야죠. 우리들은 잘 몰라요, 시장에서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하입니다. 2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쿄전력이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일본 정부가 결국 하루 300톤의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고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과연 일본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전 온수가 하루에 300톤씩 2년 넘게 바다로 흘러갔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심각한 건지, 뭐 심각하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바다가 워낙 넓으니까.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이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발암 물질들이 포함된 그런 오염수가 하루에 300톤 이상씩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지금 잡힌 물고기들이 실제로 세슘의 경우 기준치의 수천 배가 넘는 방사능에 오염된 그야말로 방사능 물질 덩어리 물고기가 잡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잡힌 물고기를 먹은 20대 청년이 백혈병으로 사망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슘에 의한 거라고 어떻게 뭐 증거가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확인한 거에서도 그 원전 주변 인근 오염수에서 세슘 기준치의 1,700만 배가 넘는 23억 베크렐 이상의 세슘이 검출이 됐고요. 그리고 도쿄전력도 인정을 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트리튬이 20조에서 무려 40조 베크렐 양이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나갔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일본 당국이 발표한 수치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해류 흐름이 우리하고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까지 지금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는 뭐 추측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산 수산물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캐나다산, 뭐 다른 또 어패류들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작년에 이미 그 후쿠시마 해류가 캘리포니아까지 흘러간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후쿠시마 이전보다 10배나 더 오염된, 그 세슘에 오염된 참치가 잡혔었고요. 또 일본 그 서해안, 우리로 치면 동해안 쪽이죠. 서해 연안에서도 후쿠시마발 세슘이 이제 검출이 되었는데, 사실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물고기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이동을 하고, 또 주 흐름은 태평양으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또 이 해역의 오염이 우리나라까지 퍼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대구가 많이 잡히는 곳은 그 홋카이도 주변인데, 여기서 러시아 배가 잡으면 러시아산, 일본 배가 잡으면 일본산, 한국 배가 잡으면 국내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산물의 오염에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산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것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또 우리가 수입을 하는 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검역 그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는 검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시고요. 사고가 난 후쿠시마 등 인근 해역하고 지역의 품목은 지금도 수입 금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품목은요, 일본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출하 금지한 품목입니다. 예를 들면
13개 현의 농산물 26개 품목, 그리고 후쿠시마를 포함해 8개 현의 50개 수산물만, 50개 품목의 수산물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 수산물이나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은 후쿠시마 산이라 하더라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수산물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현에서 잡힌 물고기 중에서 출하금지 품목이 아닌 다른 물고기가 만약에 잡혔다, 또는 후쿠시마 바로 옆에 오염된 지역에서 다른 물고기가 잡혔어도 원산지가 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게 일본산 생선이잖아요. 그 국내 수입 물량은 어떻습니까? 또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후쿠시마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똑같이 그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에 수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변화된 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뭐 안전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하금지 품목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 금지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금지한 것만 포함이 된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뭐 불과 5일 만에 70만 킬로그램 정도의 수산물이 들여오고 하는데 여기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도 기준치 이하면 뭐 그냥 그대로 시중에 적합 판정을 받아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아,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전수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 물질 검출 건수가 뭐 많이 늘었다고, 한 5배 늘었다고 나오던데요.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 방식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고등어나 명태, 대구에서 방사능 물질이 많이 검출되는데, 고등어를 10만 킬로를 들어와도 1kg만 샘플 조사를 하고, 10,000kg을 들어도 그 중에서 1kg만 샘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품목당 한 건씩 조사를 한 건으로 쳐서 1kg만 샘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31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이제 검출되었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양은 3,000톤 정도 됩니다. 그 물량이. 근데 이거는 다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가 100베크렐인데요. 킬로그램당. 98베크렐이 나온 대구도 기준치 이내라고 그래서 시중에 유통이 됐는데 그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이 총량을 따지면 그게 3,000톤 정도가 그대로 시중에 유통이 된 셈이죠, 지금은. 아, 예. 근데 지금 그 기준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에서는 그 1kg당 100베크렐로 기준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370, 미국은 뭐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른 겁니까? 일본은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을거리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전제하에 100베크렐로 기준치를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치를 강화한 거고, 우리나라는 370베크렐이지만 사실 식약처나 이런 데 문의하면 그 정도 양까지 나오면 이건 비상상태이고요. 10% 정도 오염 정도가 됐다라는 거를 기준치로 해가지고 이 370베크렐을 기준치로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원전 사고 이후에도 그 기준치를 그럼 바꾸지 않았네요. 바로 옆 나라에서 사고가 났는데. 네,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안전처에서요. 좀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다 반성을 하잖아요. 근데 왜 수산물은 뭐 적합, 부적합 뭐 이런 식으로만 나누는지 좀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그 일본 수출하는 업체에 요청을 해가지고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납부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베크렐이 나와도 기준치 이내니까 그냥 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시판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산지조차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산물은 원산지도 공개하고 그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사실상 반송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수산물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은 먹을거리에 대한 이중잣대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이라도 원산지 공개와 더불어서 밀양이라도 검출이 되면 반송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꽁치를 반송한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 러시아는 그 공산품, 중고차를 포함한 공산품도 자기네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반송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식약처에서도 자기들의 주장하는 게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쉽게 부패하고 또 썩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수산물 특성 때문에 60일씩 걸리는 추가 검사를 요구하기가 참 힘들다. 그리고 전수 검사를 하기가 힘들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에 두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정부가 농산물에서는 그렇게 하고 수산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수출국인 일본을 고려한 거지 국민의 건강을 우선에 둔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기준은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결국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경우 반송 조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수산물에도 그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그 주변에 오염되었다고 우려되는 10개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 금지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사료조차도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산이라 하더라도 출하정지된 품목 외에는 수입하도록 돼 있어서 이 정책에도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정책에 전환이 있어야지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또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나마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방사능에 오염된 그 수산물을 먹느니 가격이 오르더라도 안전한 식품을 먹고 싶은 게 저부터 포함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음식을 싸게 먹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수산물을 우리가 들여올 때 그 기준치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뭐 이렇게만 나누는데 그러면은 그 수치를 정확하게 차라리 기재를 해서 들여오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사 먹을 때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식약처에서 수산물을 매일 검사를 해서 거의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주간 단위로 발표할 때는 적합, 부적합만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방사능 검사를 한 것을 같이 수치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식약처에서 수산물의 그 방사능 검출 현황을 공개했는데 2년 4개월치를 한꺼번에 공개했어요. 그럼 오염된 거 다 소비자들이 먹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서 1년 지나서 알게 된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소비자의 알 거리를 생각할 때 검사한 그 결과를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 불안, 국민 불안을 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생선 외에 그러니까 수산물 외에도 또 걱정되는 품목이 있으십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일본 전역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을거리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에서부터 사탕, 과자, 그다음에 소스류, 장류 이렇게 해서 그 수입 식품의 한 70-80%를 차지할 만큼 일본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공식품이 그 아까 그 출하 금지된 지역에서 생산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일본에서 그 혼합 제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첨가제로 쓰이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국내 가공식품을 만들 때 첨가제로 쓰이면 원산지가 표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입산으로 표기가 됩니다. 사실상 원산지가 세탁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첨가제로 쓰이는 혼합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원산지로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아이들의 음식이 들어오는 거는 수입이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 3주 전쯤 되죠. 국무총리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식약처가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가 정확하게 표시하라고 해놓고 그걸 방사능 괴담이라고 치부해서 식약처가 별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식약처가 이게 지금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지금 현 정책을 유지하겠다, SNS를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식약처가 우리는 원전 사고국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피해 국가인데 피해를 축소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건강상의 피해를 없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식약처가 이런 거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에 두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국민의 신뢰부터 먼저 얻어야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수 하루 300톤 바다 유출이라는 도쿄전력의 양심 선언은 일본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느긋하죠. 수산물이든 뭐든 기준치를 밑도니까 안심하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편이어야 되죠. 다른 것도 아닌 우리 국민의 건강 문제니까요.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일 겁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